448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한근이 1 루트 2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한근이 1 루트 2니까 다른 한근을 1 플러스 루트 2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자, 이 문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한 건이 1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다른 한 건이 1 플러스 루트 2가 되기 위해서는 이 2차 방정식의 개수가 모두 다 유리수여야 합니다. 그런 2차 방정식을 유리개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방정식은 보면 개수가 1이고 k이고 루트 2 마이너스 2잖아요. 이 자체 상수가 무리수입니다. 따라서 얘는 유리계수 방정식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건이 1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다른 한 건을 1 플러스 루트 2로 두고 k를 구할 때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두 군의 합이 얼마 됩니까? 합이 바로 2잖아요. 그러면 바로 x제곱의 계수분의 x계수에 부호받으니까 바로 마이너스 k가 되어서 바로 K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잘못된 답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답이에요. 자, 따라서 유리계수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한 건이 1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다른 거는 1 플러스 루트 2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자, 이 건이란 말은 여기 2차 방정식에서 바로 x를 이야기하겠죠. 자, x가 바로 얼마다? 1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이 식을 뭐 해준다? 만족시켜 준다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이 근은 태초의 근은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이 문제는 근을 대입해서 k 값을 찾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1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에다가 자 k배에 바로 1 마이너스 루트 2 그리고 루트 2 마이너스 2가 루트 2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k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앞에 거 제곱 1, 뒤에 거 제곱 2가 되고 2 짠짠하면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K 값을 구하니까 굳이 1 마이너스 루트 2까지는 전개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므로 루트 2 마이너스 2가 0이 되어서 맞죠? 2하고 마이너스 2는 사라지니까 남는 것은 1과 마이너스 2 루트 2와 플러스 루트 2를 계산하면 1 플러스 루트 2가 되겠네요.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자, 이것과 바로 K로 묶은 1 마이너스 루트 2가 바로 얼마가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따라서 1 마이너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가 같으니까 k 값은 여러분들 뭐가 되면 될까요? 바로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따라서 k 값이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바로 k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여러분들 조심하게 문제 풀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449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한근이 마이너스 5라고 했죠. 맞나요? 자, 또 2차 방정식의 한근이 a라고 할 때 상수 ak에 대하여 a와 k의 값을 곱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a와 k가 곱이니까 이 방정식들은 모두 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된다는 말이겠죠. 따라서 근이 마이너스 5라는 말은 바로 x 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x 자리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5의 제곱 25가 되고 자 x 자리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5의 플러스 5가 되고 또다시 마이너스 5a가 있으니까 얘가 0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0a가 얼마가 된다? 바로 30이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a 값은 얼마다? 3이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자, a가 3이면 여기에 한 건이 a이기 때문에 이 a 자체가 3이므로
다음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무엇이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K 값을 찾기 위해서 근을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바로 X 자리에 3을 대입하면 9K가 될 것이고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1에 플러스 K 플러스 1이 0을 만족해 주겠네요. 자, 따라서 10K가 되고 마이너스 22 이항하면 20이 되어서 자, K 값은 얼마가 된다? 바로 2라는 값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A 값 3과 B 값, K 값 2를 곱해버리면 AK는 바로 3 곱하기 2가 되어서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아시겠나요? 450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2차 방정식의 2차의 개수가 K로 주어졌죠. 그러면 반드시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K는 절대로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부터 먼저 체크를 해 두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마이너스 1의 근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럴 때 또 다른 한 근을 C라고 했을 때 A, B, C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멘트 실수 K의 값에 네 글자 나왔죠. 관계없이가 나왔습니다. 관계없이라는 글자는 어디에서 등장하죠? 바로 항등식에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못 푸는 친구들은 이 자체의 식을 항등식으로 보고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풀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 방정식은 이 식은요 여기 나왔지만 2차 방정식이에요. 이 식은 항등식이 아닙니다.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이기 때문에 얘를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방바라방방 방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먼저 하면 안 되고 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누구를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근이란 말은 이 2차 방정식의 미지수는 x니까 x 값이 마이너스 1을 항상 갖는다는 뜻입니다. 누구에 관계없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근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예요. K값이 변해도 따라서 근은 대입하면 성립이니까 먼저 근을 대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는 K가 되고 여기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A에 맞나요?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KB가 무엇이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네요? 그런데 그 근이 마이너스 1일 때는 K에 관계없이 항상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이 식이 바로 뭐 해야 된다? K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식 자체가 바로 K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따라서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주면 되겠죠. 그죠? K가 1차니까 K가 있는 거와 없는 거로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K니까 1K 형태로 A 플러스 1은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BK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B가 들어가면 K가 어떤 값이 되더라도 모든 K에 대해서 항상 0의 값을 가지려면 K의 개수도 0, 상수항도 0이 되어야 돼서 B 값은 1이 되고 바로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바로 A 값과 B 값을 찾아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A와 B를 찾아냈으니까 이 2차 방정식을 다시 적어보면 KX 제곱에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자체가 0이 돼버리죠. 따라서 X 한 건 없어지고 B가 1이니까 바로 마이너스 K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1차 항이 없는 2차 방정식이 되었고, 자, 태초에 K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니까, 자, K를 양변을 K로 나누어서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은 바로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되기 때문에 바로 두 건이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x가 1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마이너스 1을 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또 다른 한 건은 무엇이 된다?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c 값, 다른 한 건은 c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a와 b와 c의 합은 a가 마이너스 1, c가 1이니까 상쇄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 B, C의 합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식을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근이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그 근을 대입했을 때 이 식이 바로 뭐가 돼야 된다? K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51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한근을 알파라고 할 때, 자,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 알파 제곱의 역수가 알파 제곱분의 1이죠. 이 근을 제곱한 값의 역수와의 합을 구해달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 건이 알파니까 사실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건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건을 구해서 풀면 건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건을 찾았으면 그 건 자체가 바로 제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수를 취한 다음에 또 더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이 건은 바로 x가 되겠죠. 따라서 x가 바로 뭐다? 알파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도 계속 풀어봤지만, 자, 근이 알파면 이 x 자리에 무엇을 대입했을 때, 알파를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 식이 만족시켜 준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다항식부터 많이 공부했지만 이게 바로 알파와 알파분의 1을 두 수로 볼 때 바로 제곱의 합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는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이나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내면 되죠? 바로 양변을 무엇으로 나누어 준다? 알파로 나누어 주면 여기는 알파가 되고 여기는 알파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이 1을 알파로 나누어 주면 알파분의 1이 바로 알파분의 0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나요? 즉 모든 항을 무엇으로 알파로 나누어 줬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함부로 양변을 알파로 나누면 되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알파가 0이면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절대로 알파가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그렇죠? 만약에 알파가 0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파가 0이라면 이 알파는 요식을 만족시켜 주는 바로 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근은 대입하면 성립이니까 근을 대입해 보면 알파 제곱이 0이고 바로 0이 되고 플러스 1이 되어서 얘가 0이 됩니까? 0이 되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알파가 0일 때는 이 방정식을 만족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알파는 절대로 이 방정식의 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가 0인 값은 절대로 이 방정식의 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는 절대로 0이 아니니까 양변을 알파로 나누어 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알파와 알파분의 1의 값이 얼마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기억납니까? 바로 역수의 합이 1일 때 역수 제곱의 합, 즉 지수 몇 배 공식입니까? 지수 2배 공식이죠. 기억나나요? 역수의 합을 뭐로 둔다면 t로 둔다면 바로 역수 제곱의 합, 즉 지수 2배 공식은
t제곱 마이너스 2라고 했죠. 그죠? 따라서 t가 얼마다? 1이니까 1의 제곱은 1이 돼서 1 마이너스 2가 되므로 얼마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저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뿌리기는 바로 제곱의 합이니까 합의 제곱 맞죠? 합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두 배의 곱인데 곱이 서로 역수니까 약분하면 1이 되겠죠. 따라서 바로 제곱의 합이 합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데 합을 t라고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t 제곱 마이너스 2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지수 세배 공식은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바로 t 세제곱 마이너스 3t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바로 합의 몇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세배의 합곱이기 때문에 바로 이 합을 t로 넣으면 t 세제곱 마이너스 3t로 이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왜 이렇게 한다고 했죠? 나중에 2학년 올라가면 대수 시간에도 지수 법칙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역수의 합을 t라고 둘 때 그 역수의 제곱, 저 지수 두 배 한 공식은 t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지수를 세 배 한 공식은 t 세제곱 마이너스 3t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 외워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보통 뭐 때문에 이 값이 음수가 나왔죠. 선생님, 제곱하면 양수고 제곱하면 양수니까 양수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알파가 실수라면 양수가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직접 글을 구해보면 판별식을 한번 써볼까요? 판별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음수가 나와요. 따라서 여기서의 한근이란 말은 바로 흑은입니다. 흑은이 되기 때문에 바로 양수가 나오지 않고 음수가 나와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52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양수인 근을 알파라고 할 때, 자, 다음 식의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2차 방정식 인수분해가 되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그 양수의 근을 찾는다는 말은 바로 루트가 나오겠죠. 그것을 여기에 다 직접 대입해서 계산한다. 너무 복잡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도 유명한 문제인데, 자, 일단 근이 이 알파가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근은 바로 x가 알파가 되니까 바로 알파를 대입해도 성립하겠죠. 따라서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1 이꼴 0이라는 이런 식을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을 활용해서 이 물어보는 식을 계산을 해보면 된다는 겁니다. 이 식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변형을 할 수가 있죠. 등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알파 제곱이라는 것은 이 식 자체가 이항해서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는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까? 이항하면 1이 되겠죠. 즉 알파가 무엇인지 몰라도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는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을 또 무슨 식으로 마이너스 2알파 이런 형태로 이 식을 마음대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이 알파 제곱 자리에 뭐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을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버리면요. 이 2차 항이 사라지고 몇 차식으로 바로 1차 항으로만 바뀌어지겠죠. 자, 따라서 알파 배가 되고요.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을 대입했으니까 3알파와 마이너스 2알파를 계산하면 알파가 됩니다. 마이너스 4와 플러스 1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은 알파와 마이너스 2알파를 계산하면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요. 자, 1과 마이너스 6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요 2차항이 몇 차항으로? 1차항으로 모두 다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마이너스가 좀 불편하니까 나오면 마이너스 알파에 알파 마이너스 3에 알파 플러스 5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또 다시 얘는 모두 다 전개하면 바로 3차식이 되는데 요 뒤에는 요 식만 우리가 전개를 해본다면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15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즉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1 마이너스 15는 얼마가 됩니까? 바로 마이너스 14가 되어서 자,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알파와 곱하면 바로 14 알파가 바로 이 식의 값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파를 찾아주면 되겠죠. 즉 양수근이라고 했으니까 저 2차 방정식에서 근을 직접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즉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되는데 자 x 계수가 짝수니까 바로 짝수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럼 분모는 a분해가 되니까 1분해가 되고 마이너스 반이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제곱이면 1이 되고요. 마이너스 a1c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어서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알파는 무심으로 양수근이기 때문에 바로 알파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알파를 찾았다는 겁니다. 자, 그거를 몇 배 해주면 된다? 14배 해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4에 플러스 14 루트 2가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나중에 필요할 때 이렇게 알파를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14 플러스 14 루트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알파를 대입하면 이런 관계식이 하나 나오는데 이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변형할 수가 있고 주어진 식을 가지고 바로 이 마음대로 변형한 식을 가지고 조절만 해주면 이 차수를 낮추어줘서 우리 충분히 결론적으로는 몇 차까지 이게 사실 5차잖아요. 5차 알파에 대한 5차식인데 몇 차로 1차식으로 자 차수를 다운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식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아시겠죠? 자, 453번부터는 자, 절대값이 있는 바로 2차 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절대값이 있을 때는 절대값을 벗겨줘야 되죠. 자, 그 절대값을 벗긴다는 말은 절대값 속이 무엇이 되는 요 알맹이 자체가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벗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 알맹이가 0이 되는 값이 3분의 2가 되니까 x가 3분의 2보다 큰 범위에서 한번 풀어주고 두 번째는 x가 3분의 2보다는 작은 범위에서 한번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3분의 2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죠? 자, 절대값을 벗길 때는 이 꼴은 여기에 붙여도 되고 여기에 붙여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좀 x가 큰 쪽에 붙여주는 경향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 첫 번째 이 파트와 두 번째 파트를 붙여 각각 풀어서 모두 다 합쳐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수업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했죠? 얘가 바로 1분단이고 얘가 2분단이니까 1분단의 답과 2분단의 답을 다 취합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따라서 x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이 절대값이 양수로 나오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자, 그대로 나오면 2차 방정식은 x제곱이 되고 얘가 3x가 되면서 이 이도 이항을 해야 되죠.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항상 우변을 0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하든지 거래 공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4 이꼴 0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바로 x 플러스 4와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 바로 그러니까 x 값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4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x가 1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두 개 다 모두 다 근이 되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죠. 바로 이 x가 3분의 2보다 큰 범위에서 풀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4는 근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분단에서의 바로 근은 x 이꼴 1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분단을 풀어보면 이 절대값이 바로 무엇이기 때문에 음수이기 때문에 x 제곱에다 이 전체가 뭐를 달고 전체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3x가 되고 플러스 2가 되는데 2가 이항하면 바로 0이 되겠죠. 자, 따라서 상수항이 없는 2차 방정식이 되네요. 이거 깔끔하게 x-3으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x가 뭐다? 0이 될 수도 있고 또는 x는 뭐가 될 수도 있다? 3이 될 수도 있는데 x가 3분의 2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3은 근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2분단의 답은 뭐다? x 이꼴 0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모두 다 취합을 해버리면 결론적으로 x는 1이 될 수도 있고 x는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은 두 개죠. 근은 두 개지만 모든 근의 합은 1과 0을 더하면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절대값은 반드시 나오면 절대값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기준으로 바로 어떻게 분류해서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두 실수 A, B에 대하여 A와 B의 세모라는 연산은 자, A 더하기 B, AB를 빼면 되겠죠. 자, 이것을 AB로 읽지 말고 어떻게 읽으라고요? 앞에 거, 뒤에 거. 즉, 앞에 거, 뒤에 거에 모여서 합해서 앞에 거, 뒤에 거에 곱을 뭐한다? 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요, 일단 절대값은 그대로 놔둬야 되겠죠. 따라서 앞에 거와 뒤에 거의 합은 바로 x 플러스 3이 되고 앞에 거와 뒤에 거의 곱은 얼마 된다? 3x가 되니까 3x를 빼준 이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변은 x와 세모 x니까 앞에 거 뒤에 거를 더하면 2x가 되고 맞나요? 앞에 거 뒤에 거를 곱하면 x 제곱이 되니까 x 제곱을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절대값을 조금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3-2x가 되겠네요. 3-2x의 절대값이 바로 뭐다? 2x x제곱과 같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x값 얼마입니까? 바로 2분의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x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한번 풀어주고 자, 두 번째는 바로 x가 2분의 3보다 작을 때를 한번 풀어줘서 자, 두 개에 만족하는 x값을 모두 다 취합하면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x가 2분의 3보다 크다는 말은 이 값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양수가 되어야 됩니까? 음수가 되어야 됩니까? 자, 우리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잖아요. 그죠? 맞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3-5의 절대값이나 5-3의 절대값은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자, 그래서 절대값 A-B는 뭐와 동일하다? 절대값 B-A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부분을 3-2x가 조금 불편하면 이렇게 2x-3으로 이렇게 바꾸어 놓고 여러분들이 풀면 훨씬 눈에 익숙하게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따라서 x가 2분의 3보다 큰 숫자를 대입하면 얘가 무엇이 돼야 된다? 양수가 나와야 되겠죠.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2x-3이 바로 누가 같다? 2x-x제곱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위의 식으로 가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x가 2분의 3보다 큰 숫자를 대입해 보면 이 자체가 음수가 나오니까 3-2x를 뭐로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2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할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x가 앞에 있는 게 조금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값 속의 두 수의 차는 자, 위치를 뭐 해도 된다? 바꾸어도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x, 2x가 좌우변에 있기 때문에 같잖아요. 따라서 x 제곱이 뭐가 된다? 3이 되므로 결론적으로 x는 뭐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 2분의 3보다 커야 되잖아요. 2분의 3은 1.5잖아요. 자, 루트 3은 약 1.7이 되죠. 따라서 2분의 3보다 큰 x 값은 바로 여기에서 얼마가 나온다? 루트 3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두 번째는 x가 2분의 3보다 작을 때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뭐로 나온다? 음수로 나와야 되니까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3이 되고 자, 우변은 그대로 2x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습니다. 한쪽으로 몰아주면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3이 되겠죠. 는 0이 되니까 감수하기도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게 보이나요? 자, 따라서 x값은 무엇이 될 수 있다? 1이 될 수도 있고 또는 x는 뭐가 될 수 있다? 3이 될 수가 있는데 바로 x는 2분의 3, 1.5보다는 작아야 되잖아요. 자, 따라서 x 이꼴 3은 답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 바로 대전제, 이 전제를 만족시켜주는 x값만 이렇게 찾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둘 다 답이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x값은 바로 뭐가 된다? 결론적으로 x 이꼴 1이 될 수도 있고 또는 x 이꼴 무엇이 될 수도 있다. 루트 3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정확한 답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55번입니다. 자, 방정식 절대값, 이 2차식의 절대값이 바로 1이라고 했네요. 자, 그럴 때 한근이 A라고 했을 때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A가 실수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는 바로 X가 되고 X가 바로 A가 된다는 말이겠죠. 근이 A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 안에도 A가 있으니까 우리가 A 값을 구하기 때문에 X 자리에 먼저 A를 대입을 해도 되겠죠. 근이 A니까. 따라서 4A 제곱에 마이너스 자 3A 마이너스 1의 X 자리에 A를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얼마이다? 1이 된다. 따라서 절대값을 정리해 보면 자 전개해 보면 바로 3a 제곱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a 제곱이 되어서 4a 제곱과 계산하면 a 제곱이 되고 이제는 플러스 a죠. 조심해야 됩니다. 플러스 a가 마이너스 2a와 결합해서 마이너스 a가 되고 남는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우리가 절대값 x가 3이면 x는 무엇이 되나요? 3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므로 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무엇이 되어도 되고 1이 되어도 되고 또는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무엇이 되어도 된다? 마이너스 1이 되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이므로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죠? A-2,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자, 여기에서는 A가 2의 값을 가질 수가 있고 A가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얘는 어떤 A에 대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자체가 1이 되는 A 값을 그대로 찾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 사라지니까 A로 묶어버리면 A 마이너스 1이 바로 0이 되어서
인수분해가 끝났죠. 그죠? 따라서 A는 0이 될 수도 있고 또는 A가 뭐가 될 수가 있다. 1이 될 수가 있다. 자, 따라서 이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A는 2와 마이너스 1과 0과 1 몇 개가 된다. 4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과 1은 제로가 되니까 0과 2를 더해서 결론적으로 모든 실수 A의 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